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로운 섬 제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어느덧 2024년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는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이 비욘디 또 170만 구독자 달성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는 6월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은 국가대표 정형외과 의원 이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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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그 까마귀 소리와 맞아요. 새소리가 BGM으로 깔려 있는데요. 네. 이곳은 어딘가요? 이게 한라수목원인데 저희 병원에서 가깝게 있거든요. 근데 네. 산책하러는 종종 와봤었는데 요 시간대에는 못 와봤던 것 같아요. 끝나고 진료 끝나고 왔던 거라서 요 낮 시간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굉장히 새롭고 좋으네요. 맞아요. 네. 이렇게 현대인들이 특히 사무실이나 컴퓨터 화면을 많이 보니까 눈 건강도 그렇고 맞아요. 이 일괄용을 즐길 틈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초록초록한 거 보니까 눈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아, 맞아요. 특히 저는 이제 제 진료실에 창이 없어요. 제 진료실에 창이 좀 없어서 넣어주세요. 창 좀 넣어주세요. 제 진료실에 네. 창이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여기 날씨도 알기가 진짜 어렵고 그 다음에 온도도 알기가 어려워요. 항상 거의 비슷한 온도. 그날의 온도와 습도를 모르시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환자분들이 들어오실 때 뭐가 젖어 있다. 비 와요? 여기 비 와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와서 보면 네. 일단은 제주의 바다도 너무 아름답지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목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네. 눈 건강에도 좋고 맞아요. 좀 더 싱그럽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오늘 아침에 조금 제주 날씨가 좀 흐렸었거든요. 맞아요. 흐렸어서 오히려 바다로 가는 것보단 이렇게 수목원에 오는 게 참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 날씨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싱그러운 거 보니까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한라수목원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우리 방송 들어오신 분들도 이곳 한라수목원에 나중에 한번 좀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일광욕을 즐기기도 좋고요. 또 피톤치드가 가득한 아름다운 제주의 나무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한라수목원 나중에 기회 된다면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희 썸네일의 사진이 다소 허리 통증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 위에 오늘은 등 통증으로 네. 무엇이든 물어보실 시간이 네. 열릴 예정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고요. 우리 동백나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시석 체크해 주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들어와 주시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녕하세요. 산나물님도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니 어느덧 비욘디의 구독자가 거의 한 달 단위로 2만 명씩 느는 것 같아요. 170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해요. 그죠? 네, 이거 아까 잠깐 우리 PD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찍어놓은 영상 자료도 엄청나게 방송국을 제외하고는 네. 제일 많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조만간 200만 돌파도 얼른 기원하겠습니다. 찍기를 네. 여러분이 많이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와 배경이 힐링되어 바다 사나이니 그리고 진짜 좋아요 했는데요. 오늘은요 이 풍경도 굉장히 푸릇푸릇하지만 또 소리도 맞아요. 힐링이 되는 새소리가 지금 까마귀 소리가 같이 들리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세 종류 새가 있지 않나. 서라운드를 이렇게 까마귀도 있고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새들도 있는 것 같아서 소리가 너무 좋고 일단은 힐링돼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힐링돼서 좋고 네. 여기서 죄송하지만은 커피도 같이 네, 한번. 먹으면서 네, 너무 짠. 좋습니다. 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임영웅님 닮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동시 시청자 수가 200이 조금 못 넘어서 우리 지금 통증 히어로 이준 원장님의 노래를 못 듣고 있는데 목이 잠기고 있네요. 하도 아. 노래를 못 해가지고 목에 잠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만약 200명이 돌파된다면 네. 야외 공연장처럼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많이 공유해 주시고 네. 또 궁금증들 있으시면 실시간 채팅 남기시기 위해서는요 구독도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등 통증이잖아요. 근데 저도 미리 좀 검색을 해봤더니 등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등 통증이 원인도 다양하고 또 원인이 다양하다는 또 그 말은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낯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디스크만 해도 우리가 뭐 일명 다 디스크로 이해하고 있지만 또 한국말로 바꾸면 엄밀히 따지면 뭐 한문이 되겠지만 네.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저는 그냥 디스크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흉추, 등 추? 디스크 조금 굉장히 낯설기도 생소해요. 하고 생소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증상들을 다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은 목 쪽에 가까운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랫부분은 허리랑 가까운 등이 있어서 상부 등의 위쪽은 마치 목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래쪽에 있는 등 쪽에서의 질환들은 마치 허리 질환인 것처럼 증상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네. 처음부터 등 통증을 뭐 등 디스크를 의심하는 것들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화가 잘 안 돼서 배가 아프기도 하고 뭐 속이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그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등 쪽에서 혹시 디스크 아닐까? 아니면 등에서 오는 질환일까라고 의심하기가 쉽지는 그럼요, 않아요. 그럼요. 예. 속이 불편한 거 아니야?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요즘 이렇게 의심하시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많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뵙다가 이거 등에서 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문자 물음표가 딱 땡. 뭐지? 왜 등이지? 이러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설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설득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그 다음에 끝내는 결론은 MRI까지 찍어서 확인이 되면 그때서야 와 진짜 그랬네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셔서 네. 환자에게도 생소하고 의사에게도 조금은 생소한 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조금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과 허리 사이에 있어서 네. 어떤 부분은 목 디스크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허리 디스크, 허리에서 오는 통증들과 비슷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첫 발걸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이게 등 통증이 근육의 외상이나 과다 사용은 당연한 거고요. 뭐 스트레스, 소화불량, 후방관절 증후군, 췌장암의 증상, 뭐 골다공증 너무너무 보기 넓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 환자분의 예를 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께서 어떤 증상으로 오셨냐면 첫 번째 다리가 많이 저리고 아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디스크일 수 있겠다 네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또 MRI를 찍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스토리를 들어보면 너무 다리가 아프고 저려고 힘들어서 여러 병원들을 갔다 오셨고 네. 또 육지에 가서 굉장히 큰 병원도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녀오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주사도 했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계속 아프고 증상을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점점점 날이 갈수록 아파지고 아이고. 증상이 심해지고 네. 걷는 것도 좀 불편해질 정도까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MRI 보니까 또 MRI 허리 뒤에 또 디스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실제 또 허리에 만약에 MRI에 디스크가 없었으면 다른 거를 의심했을 텐데 그죠. 또 거기 또 디스크가 있고 또 하필이면 그 있는 디스크가 또 그런 증상을 유발할 만한 또 그 디스크 질환이라서 어렵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에 계신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뒤에 만났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 허리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혹시 허리가 아니고 등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환자분이 굉장히 의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거라서 네. 제가 등 한번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검사를 했고 정말 그 검사를 하고 나서 또 허리 문제가 등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등에도 디스크가 있었어가지고 등을 좀 치료해서 증상이 호전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허리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 그러니까 등 중에서도 아랫부분, 네. 아랫부분은 허리와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 또 다른 한 가지 예 중에서는 네. 소화불량이 너무너무 심하셔가지고 불편하신 경우. 근데 가끔가다 그러신 분들은 요즘에 많으신 게 등이 많이 아프면 췌장암, 맞아. 자기 검색하면은 검색해보면 췌장암, 맞아요. 간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오세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혹시 그게 아닐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네. 경우들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오실 때부터 복부 아예 CT를 다 찍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심 걱정이 되셔가지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CT상에서는 췌장이나 간이나 담도에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허리를 볼 수 있는데, 등을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단순히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내장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통증들이 등이 안 좋을 경우에 소화불량이나 이 뱃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오히려 속이 안 좋은데 그 신경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정말 속이 안 좋은 건데 등이 아픈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등과 관련된 통증은 정말 어려워요. 네. 다양한 증상들 정리해보면 거기에 있는 근육의 문제일 경우가 가장 많죠. 좋지 못한 자세, 우리가 맨날 거북목 이야기만 하는데, 맞아요. 거북목에 대해서 어깨가 이렇게 말려오기도 하고 라운드 등이 숄더. 굽기도 하죠. 네. 사실적으로 등은 원래 기본적으로 조금 굽어 있기는 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구조에서. 그런데 더 많이 이렇게 등이 굽기도 해서 그런 근육과 인대에 부담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가장 많은 경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절, 척추들이 있어서 실제 척추 관절을 통해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려서 신경통의 양상으로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신경에는 디스크 뒤에 있는 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그 흉추 주변에 네. 교감신경 등 자율신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더 우리가 퇴행이 돼가지고 뼈 주변으로 뭐가 자라나간다든지, 그래서 자꾸 그 신경들을 자극된다든지 하면 또 내장통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저는 소화불량이 있길래 웬 소화불량? 췌장암이라고 했는데 되게 신경들이 좀 복합적으로 신경을 좀 써봐야 되는 부분이 네, 있네요. 맞아요. 굉장히 그래서 네. 진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거 대상포진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대상포진도 있고, 그래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피부로 이렇게 드러나주면 너무 좋은데, 물론 대상포진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단하기가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나타나주면 아프고, 또 그런 그 피부의 병변들이 대상포진과 흡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거 대상포진입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 물론 나랑 또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검사들을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지 않는 대상포진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진짜 이게 어려워져요. 정말 어렵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을 이 등에서 오는 것들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등 통증은 진짜 많이 어려워요. 제가 경험했던 환자들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을 새서 말씀드려도 정말 어려워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증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러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해결되지 않았던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잘 해결되지 않았던 케이스를 유독 만나다 보면 정말 등 통증이 진짜 많이 어렵고, 저도 되돌아보면 학생 때나 제가 전공의 생활을 했을 때도 진짜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렇게 강조돼서 그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진료를 통해서 많이 알아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대표랑 지금 방송을 저희가 꽤 오래 했는데 여러 가지의 주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등 통증이 좀 까다롭긴 하다. 네. 정말 까다롭고 네.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환자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난 허리라고 확실히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등? 이렇게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환자분들이 오실 때 요즘에 워낙 잘 알고 오시고, 그럼요. 네. 그리고 이미 다 조사가 끝나서 오셔서 본인의 머릿속에 1번 뭐다, 2번 뭐다, 3번 뭐다 이렇게 딱 정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도 그런 분들은 굉장히 본인 몸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럼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의 우리가 일명 라뽀라고 하는데 이제 환자와 의사 관계가 신뢰성이 되게 두터워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런 분들은 훨씬 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 그래서 결과도 좋아서 좋은 장점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운 부분은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느끼시면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은 땅땅땅 하고 왔는데 제가 등입니다 그러면 엥 그죠. 엥 갑자기 신뢰가 와르르. 신뢰가 무너지면서 벌써 태도가 바뀌세요. 네, 네. 빨리 끝내주세요. 그래서 너무 또 저는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사이에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나무를 보좌님께서요. 누우면은 날개뼈 쪽이 아픈데 원인이 될 만한 게 있나요? 굉장히 제일 어려운 질문이죠. 여기가 아픈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지금은 힌트를 보자면 어떠한 특정 자세를 취했을 때 아파온다 그러면 근육 문제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웠을 때 아프다. 네. 평상시에 등이 많이 굽어져 있었는데 조금 이제 누웠을 때 그게 펴지는 과정 가운데 근육이 한 자세로 수축돼 있다가 자세가 바뀌면서 근육이 늘어나기도 하고 근육이 펴지기도 하고 평소에 있었던 자세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자세가 되면서 네.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지금 말씀만 들어서는 물론 이제 진료 현장이었으면은 다를 때 어떨 때 또 아프신 적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네.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이제 히스토리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누웠을 때만 아프다라는 거를 가정해 보면 근육 문제일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구조를 확인해서 네. 목도 마찬가지고 등도 마찬가지고 허리도 해서 척추와 관련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세를 확인해 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근육을 잘 치료하는 방향으로 평상시에는 좋은 자세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네. 또 그리고 스트레치하는 법들을 좀 교육시켜 드려서 호전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너무 불편하시면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통증 히어로 이준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잘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구독을 눌러주셔야 채팅보드를 남기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연령대, 성별 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차 말씀드립니다. 자주 자연을 보여주세요. 코코아님 남겨주셨고요. 우리 동네 선생님이시네요. 노영권에 살고 계신가 봐요. 네, 익숙하실 부럽습니다. 거예요. 이곳은 한라수목원입니다. 그래도 부럽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네. 이게 좋은 수목원이 있다는 거는 너무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께서 저는 요추 2, 3번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등과 허리 경계가 자주 아픈데 특히 새벽에 자주 아파서 잠을 깹니다. 이런 경우 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적으로 2, 3번 디스크 보통적으로 이제 허리는 4번, 5번 이렇게 흔하게 생기는 부위가 있고 2번, 3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유병률이나 발병률 자체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거를 또 일으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2, 3번 디스크가 있어서 자주 아픈 상황이다. 그리고 새벽에 자주 아파서 깰 정도가 된다. 네. 라고 하시는 거면 지금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디스크 정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이제 환자한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 자세를 잘 하셔야 돼요. 바른 자세. 바른 자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던 네. 디스크가 없던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자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그 정보들이 유튜브에서 보면 허리 디스크 이 자세 하나면 뭐 끝납니다. 네. 물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자세만으로도 어느 한 디스크나 이런 질환들에게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 첫 번째는 좋은 자세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울을 자주 보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본인의 자세를 자꾸 봐서 굽었는지 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게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완시키는 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칭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저는 맨날 강조하는데 온찜질을 좀 자주 하세요. 온찜질. 네, 온찜질을 자주 하셔서 그렇게 하고 병원에 오면 그 다음 진도가 나가기 쉬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했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다가 주사 치료를 한다? 어떤 치료를 한다? 그리고 수술이 아닌 이상 디스크 치료는
주사를 1000번 한다고 디스크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온찜질을 자주 하셔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잘 이완시켜줘서 좋은 자세로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는데 더 자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 혹 디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디스크에 의한 통증이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근육과 자세들을 잘 해주고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풀어줌으로써 통증이 감소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자세 하시고 온찜질 하시고 특히 하고.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통증이 많이 아파지는 경우에 네. 그 눕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핫팩 핫팩.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허리에 대시고 네. 충분히 이완시킨 다음에 취침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사실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건 아닌데 네. 저도 이제 어디가 아프면 도수 치료 한 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마치 다이어트처럼 네.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네. 심리적으로. 맞아요. 네, 이제 어쨌든 내가 아무리 체형 교정을 열심히 받아도 일상 속에서 무너지면 또 말짱 도루묵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오시는 것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면 아무리 좋은 일타 강사를 만나고 와도 복습하지 않고 네. 평상시에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대표 정형외과는 선수분들이 오시니까 전지훈련을 저희 병원 때문에 아예 제주도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저희랑 아예 거의 매일 만나서 같이 우리가 교정도 하고 부상 회복을 위해서 재활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일반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간간히 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시간은 만약에 도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30분, 1시간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하루에 10시간은 이렇게 앉아 하면 있으면 없는데 좀. 실질적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네가 네. 알아서 고쳐보아라 네.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본인의 평소 자세 그리고 스트레칭, 운동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온찜질이 베이스가 돼줘야 그 다음에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더 치료 효과가 좋고 유지 기간도 길어지고 네. 할 수 있는 것이지 병원만 오셔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재발을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본인의 습관과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선생님 날개뼈 통증에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좋은 운동은 기본적으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이요? 날개뼈? 날개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셔서 네. 요즘 하도 맥켄지 운동 많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맥켄지 운동 굉장히 좋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팔 이렇게 하시고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날개뼈를 뒤에 붙인다는 마음으로 좀 더 이렇게 뒤로 이렇게 싹 이렇게 하시고 그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젖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 요 운동이 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요 맥켄지 운동 정말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운동 자주 하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네. 혹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맥켄지 운동 많이 하십시오. 요 운동. 그러니까 다른 걸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요렇게 당기고 네. 요렇게 당기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디스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맥켄지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에게도 큰 부담이 없는 운동이라서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저는 이제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스트레칭에 가깝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평상시 제가 아까 거울을 자주 보라고 했잖아요. 거울을 보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소 자기가 거울을 보고 네. 이러고 있으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이러고 계신 분들은 좀 가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보통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동작에서 수축되고 너무 긴장도를 완화시켜주는 거라서 특정 동작의 좀 반대편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울 자주 보시고 네. 숙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은 뭐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맞아요. 작업 형태가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맥켄지를 많이 하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직업 여건상
나는 맨날 하늘을 보고 있어요. 네. 이러시는 분한테 맥케니 자주 하세요. 이러면은 이제 맞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고개도 숙이기도 하고 반대 방향으로 평상시에 하고 계신 자세에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는 거를 너무 과도하지 않는다면 추천드릴게요. 네, 이제 거울 보기가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특히 거울을 아기를 보다 보면은 누가 저를 찍잖아요. 그럼 거의 약간 그럼요. 이러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해 아, 굉장히 그럼요. 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울을 자주 봐야 되고 그래야 본인이 어깨가 틀어진 것도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도 자주 보고 네. 앞모습도 봐서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야 남들은 알려주거든요. 야, 너 좀 자세가 이상해. 어깨, 네네네. 왼쪽 어깨가 위로 올라간 것 같아.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한테 허리 펴라. 그다음에 똑바로 앉아라. 우리 와서 우리 아들이 왼쪽 어깨가 이거 오른쪽 어깨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 진짜 다른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진료실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이러고, 보이시니까 네. 보이는데 거울을 자주 보십시오. 거울 자주 보셔서 시장할 때 보시는 거 말고 얼굴만 보지 말고. 말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다들 네. 보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정 안 되면 셀카 찍어 오세요 그래요. 아. 그냥 핸드폰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가 이러고 있는 거 네. 이러고 있는 거 공부할 때 옆에다가 옆모습 찍으세요. 뒷모습 찍으세요. 그래서 그냥 셀카식으로 이렇게 삼각대에다 올려놓고 찍으셔서 그걸 좀 보시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구나 많이 틀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울 아니면은 어쨌든 촬영 네. 그리고 평상시 본인의 모습 자세들을 자주 확인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분위기 짱이에요 하셨고요. 우리 배부른 개구르님께서 등 디스크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랑 다르지는 않아요. 방법론적으로는 비슷해요. 예를 들면 주사 가능하죠. 네. 주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술도 합니다. 오. 수술도 해요. 그리고 근데 수술이 등 쪽의 수술은 등은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더 수술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좀 까다롭고 어렵네요. 수술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당연히 등을 이렇게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목걸이를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선생님. 그래서 등도 수술하시니까 수술, 네. 주사,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아주 가볍게는 근육도 이완시키고 주변에 자극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도수 치료도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도수라 함은 본인이 운동까지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병원에 와서 마사지적으로 이렇게 풀어놓고 가는 것 말고 네. 실질적으로 근육을 풀고 어떤 근육은 강화시켜서 좋은 자세를 형성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법이 등 디스크만의 독특한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디스크 치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동백나무님께서는요, 등 통증에도 신경 차단술을 하나요? 네, 합니다. 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신경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면 신경 차단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신경 차단술이 완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답정 너인 것처럼 계속 제가 운동을 하세요, 뭐 자세를 하자고 하는데 네. 결론은 주사를 1000번 한다고 디스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북목이 있어서 주사 치료를 한다고 네. 정상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주사는 과거는 용서해 줍니다. 근데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재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사를 하는 목적도 이걸로 다 치료가 됩니다라는 목적이 아니고 주사 치료를 해서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고 되고 통증이 많이 완화됐으니까 좋은 자세를 할 수도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로서의 신경 차단술은 강강추. 그런데 그거가 모든 것의 완성인 양 네. 한다면 강추 아닙니다. 재발합니다. 그래서 약간 징검다리 역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세와 운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병합되어야 완성이 되는 것이지 신경 차단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주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주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꼭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시고 일상생활에서 치료법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네. 그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자세, 운동 다시금 좀 다짐해 보게 됩니다. 행복의 최고님께서 저번처럼 바닷가 라이브 또 해주세요 하셨는데 네, 화면만 봐도 시원하네요. 이렇게 놀러 가고 싶네요. 이렇게들 가고 싶습니다. 바다로요? 이제 좀 풍덩 뛰어들고 싶지 않으세요? 풍덩 아직까지 풍덩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금 네. 춥나요? 네? 아직 조금. 네, 조금. 다음 주에 갈라 했는데 아직 조금. 다음 주에? 네. 저보다 젊으시니까 뼈가 덜 시리니까 다녀오십시오. 네, 그래서 네.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련회 가실 건가요? 보는 걸로 아들이 쪼르면 들어갑니다. 네, 네. 한번 제가 갔다 온 다음 후기를 다음 주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산나물님이요. 선생님 등에 담이 왔을 때 이 담의 통증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있나요? 동작은 별로 없어요. 단호합니다, 저는. 단호해요. 별로 없어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네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또 정보의 홍수 속에는 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세를 하세요. 네. 새우 자세를 하세요. 이런 자세를 하세요 하는데 담이 왔다는 것 자체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벌써 말의 용어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온 거고 평상시에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거든요. 물론 너무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그걸 낫게 하려고 어떤 자세를 취한다, 어떤 동작을 한다, 악화될 확률도 제법 있어요. 잘못하면. 그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환자분 중에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새우 자세 하면 그 환자분이 떠올라서 지금. 그러니까 자주 담이 온다. 본인은 느껴요. 네. 허리 담이 온다. 무거운 걸 들지 않아도. 그래서 누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이렇게 새우 자세, 엄마 뱃속에 있었던 자세를 하면은 좋다고. 근데 그 자세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셨구나. 억지로 하고 와요. 그럼 나중에는 허리도 몇 하고 이제 오셔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뭐냐면 제일 편한 자세로 계시면 돼요. 담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고 네. 그리고 자주 오다 하더라도 그거는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세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떨 때는 엎드려 있는 게 편하시면 엎드려 있으시고 누워 있는 게 편하시면 누워 있으시면 되지 어떤 특정 자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제일 편한 자세로 있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또 담이 왔을 땐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럼 온찜질이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돼요. 도움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시다가 근육이 올라오거나 부상을 입으신 경우가 아니면 네. 온찜질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혹 이런 경우 있어요. 온찜질을 했더니 더 붓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놀라실 거 없어요. 다쳐서 붓는 게 아니니까 네. 온찜질 했는데 붓는 다음에 냉찜질을 해야 되나 보네 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온찜질 내려놓으시고 냉찜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찜질을 하다가 발생하는 붓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놀라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에도 한 환자분이 오셔서 플룻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양쪽 어깨가 너무 아프다고 팔이 안 올라간다고. 근데 이제 공연이 얼마 안 남으셔서 연주회가 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하고 난 직후는 냉찜질 하고 난 직후인데 평상시나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온찜질 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환자분 헷갈리고 또 제가 너무 옵션을 많이 드리면 네.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해드려요. 네. 아침에 온찜질, 하기 전에 온찜질, 하고 나서 냉찜질, 밤에 온찜질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정해드리고 혹 부으면 다시 오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담이 걸렸을 때는 온찜질을 주로 하시면 되고 온찜질 했더니 더 많이 부어오르고 아프다. 네. 냉찜질을 바꾸시면 돼요. 온과 냉찜질을 좀 잘 활용해 봐야겠네요. 네. 또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끼리 어멈님께서요. 이모가 생각나네요. 저희 이모는 2번째 수술을 기다리고 있고 좋은 자세 명심하겠습니다. 네. 도수 치료가 도움이 되긴 하나요? 도수 치료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정의하는 게 다르고 또 의사들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제 진료실에서 설명드리기로는 마사지적으로 생각하시면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육을 손으로 이완시켜주고 해주기 때문에 그거를 디스크나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요. 등에 디스크가 있어요. 목에 디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협착이 있어요. 그리고 측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구조의 문제를 마사지적으로 해결한다?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를 해서 열심히 근육을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다시 제가 학생이라서 이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도수는 1시간을 받고 간다 하더라도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세로는 집중해서 공부하면 5시간이고 6시간이고 7시간이고 하게 되는데 그거는 벌써 양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사지적으로 접근하는 도수라고 한다면은 회의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사지적인 게 아니고 재활적으로 접근해서 좋은 자세와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네. 그 병에 어떤 운동이 중요한지 또 좋은지 그리고 특정 운동은 또 그 환자에게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면 해결됩니다라는 걸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잘 맞는 운동과 재활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병원에 오셔서 또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 해보고 아 이거 했더니 더 아파요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적으로 끝나는 도수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9조의 이상이 있는 경우 9조의 이상이 아니고 네. 담이 왔어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사지적인 도수는 회의적 운동과 병합대에 있어서 같이 재활까지 겸할 수 있다면 그거는 추천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질문들 많이 주시고 있고요. 다음에는 온찜질을 해야겠어요.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도 해주셨습니다. 나무를 보자님께서는요, 선생님 플랭크 자세를 하면요, 허리와 등이 무겁고 통증이 오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은 기본 원칙이 아프면 안 합니다. 음. 네, 아프면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사범님 같으세요. 아프면 안 합니다. 야. 아프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원칙을 지키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처방받으신 거고 네. 예를 들면 그 플랭크 운동에 대해서 그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참고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거면은 진행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제가 허리도 안 좋고 등도 안 좋은데 정보를 들어보니 플랭크 자세를 하면 코어 근육이 좋아져서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해보렵니다. 라고 하시는 거면 저는 비추. 그러니까 통증을 야기하는 자세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분명 또 부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 치료를 하실 때, 본인도 운동을 하실 때 아픈 동작 참고 하지 마시고 네. 그거 말고도 코어 근육을 기를 수 있는 동작 9,999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픈 동작을 고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진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바로 네. 딱 이해가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준 원장님과 함께 이론편을 조금 살펴보고 실시간 Q&A를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그럼 운동 재활을 좀 소개해 주시나요?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주제가 올 것 같기는 오. 해요. 다른 주제가 올 것 같기는 한데 기대가 됩니다. 다른 주제가 올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해 보면 아픈 동작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느낄 때도 본인이 제일 잘 하세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아프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거 질문하시면 안 되지만 약간 뻐근한 정도는 당연히 참고 하실 수 있지만 네. 너무 하고 나면 더 아파요. 다음 날 더 아파요. 음.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당신에게 좋은 일 님께서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등 통증 또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에는 어떤 운동과 물리치료가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주 어떤 것보다는 자주. 자주.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름부터가 뭐 강직, 뭐 굳어거친다, 뭐 이런 네. 의미잖아요. 그래서 완치를 하시기보다는 증상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시는 게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걸로 예를 들어서 완치를 기대하고 하는 접근법이 있고 조절을 위해서 하는 접근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를 위한 건 어떤 걸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할까요?
A라는 기법으로 수술할까요? B라고 할까요? 완치를 위한 것들은 그렇게 접근법을 달리할 수 있어서 네. 뭐가 중요합니까? what. 요게 중요한데 증상을 조절하는 거는 what보다는 여러 번, 자주 이게 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물리치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 한 번으로 완치시킬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면 불가능합니다. 한데 물리치료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네. 주변부를 이완시키고 또 부드럽게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병원을 오심으로써 본인이 자꾸 자각하게 돼요. 좋은 자세를 해야지, 맞아요. 뭘 해야지라고 자각하게 돼요. 하기 때문에 횟수가 중요해서 자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조절해 나가실 수 있는 거라서 특정 자세보다는 좋은 자세, 특정 운동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운동 그거를 정하셔서 그런 종목의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물리치료 자주 하시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자, 오늘 계속 답변 감사합니다. 명확하시네요. 그래서 믿음이 갑니다. 네, 사부님 등등 이렇게 반응들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건 H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누워있으면 등하고 어깨 죽지 그리고 앞쪽에 가슴 쪽이 아픕니다. 어떻게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만 들어서는 네. 이 가슴 쪽까지 아파온다고 하시는 거는 정말 등에서 올 만한 그러니까 등에서 온다고 의심할 만해요. 그래서 누워 있을 때 목도 불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등에서 상부 등은 마치 목 디스크와 같은 증상들을 일으켜요. 팔도 저리고요. 네. 실제 이것을 이건 목 디스크야라고 완전히 딱 단정하고 오셔도 의외로 목에서는 디스크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흉추, 등 디스크와 관련해서도 아픈 경우들이 있고 특징적인 게 이 앞쪽으로도 아파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봐서는 네. 물론 디스크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등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네. 그건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고 좋은 자세, 운동, 온찜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결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 하시면 등 관련해서 검사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서 꼭 해보시고 물론 여기서 이제 첨언을 하자면 병원에 먼저 가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아파서 왔는데 심장 검사를 먼저 해볼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심장이 의심이 돼서요 이런 뜻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안쪽에는 장기들이니까 혹 네. 심장이나 폐와 관련해서 아프신 건 아닌지 확률적으로는 적더라도 네. 지금 의심되는 거는 근골격계와 관련된 통증이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요성 혹은 더 굉장한 혹시라도 이제 병이 있을 때 훨씬 더 위험 이런 것들은 심장이나 폐와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걸 먼저 검사해서 아닌 것을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 네. 다행히 심장이나 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 앞쪽에 가슴이 아프셔도 다행입니다. 네. 근골격계의 문제겠습니다. 라고 해서 흉추를 따로 검사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어떤 게 더 위험하냐에 대한 문제라서 심폐와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근골격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 들어봐서는 앞쪽까지 불편하시다고 하면 흉추와 관련해서 검사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MRI가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네, 와,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왕자님께서는요, 흉추 5번에 항상 불편한 정도가 있고요. 앉아있을 때 구부렸다 피면 뚜둑 뼈 소리가 납니다. 이런 네. 증상이 몇 년 동안 됐는데 지금도 그럽니다. 네. 엑스레이나 MRI를 찍으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면 지금 일단 첫 번째 MRI를 통해서 디스크는 좀 배제가 되는 부분들은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는 다행이고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적으로 봤을 때는 근육과 관련된 인대와 관련된 부분일 확률이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적으로 요 부분이 네. 두 가지로 접근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내부 장기들은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해보신 건지. 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했는데 저는 위도 깨끗했고요. 대장도 깨끗했고요. 또 복부 CT도 찍었고 복부 초음파도 해봤는데 큰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어요. 네. 라고 하시면 너무 다행인 축복된 소식. 그러면 순수
그쪽 등과 관련된 근육이나 문제일 수 있겠다. 그리고 뚝뚝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조와 관련된 문제죠. 인대와 인대끼리 마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는 우리가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번호가 있다는 거는 구분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척추, 아래에 있는 척추, 이런 척추들이 뒤에서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그 관절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골격계면 기본적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려고 많이 얘를 쓰죠. 그리고 지금 아마 MRI까지 찍으셨으면 전반적으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요 통증 때문에 괴로우셨을 텐데 다시 한번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자세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혹시라도 직업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취미적으로라도 글 쓰신 분들도 많고 본인이 특정에 많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맨날 통증 일기라고 하는데 네. 내가 어떤 뭐를 했을 때 언제 아팠다, 특히 언제 아프더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봐야 돼요. 네. 예를 들자면 잠자기 전에 1시간 내가 온찜질을 하고 잤더니 덜 아팠다. 덜 아팠다. 그런 것들이 몸에 해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리고 밤에 아까도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따뜻하게 해야 돼요 하면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이 선생님 저는 따뜻한 거 말고 냉수 한겨울에도 빡 냉수를 해야 딥슬립 네. 되지 뜨거우면 나 잠을 못 자. 네. 그러시면 그것도 전 존중해요. 그거 맞아요. 그러시면 새벽 그 밤에 주무시 전에 찬물로 샤워할 수 있어요. 그거 몸에 해로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유병 기간이 길었고 또 네. 병원에서 이 정도면 주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네. 안 되고 있는 거면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서 평상시 내가 어떨 때 많이 아프더라, 그리고 어떤 거를 시도해 보면 좀 덜 아프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딱 구분해서 그걸 루틴화 시켜야 돼요. 루틴화.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조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네. 안 되면 주사 치료 받는 거 권유드립니다. 네. 주사 치료 좋은 치료예요. 방금 질문을 주셨던 우리 왕자님께서 백투더 베이직 감사합니다. 자세를 체크하면서 성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나무님 좋은 방송 웃음 해주셨고요. 바다사나이님이 사나이라는 그 아이디만 봐도 아마 냉수에 약간 빵 터지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사나이였을 때 지금도 사나이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상남자스러운 사나이였는데 네. 지금은 제가 이렇지만은 온화하세요? 그때는 이제 네. 이렇게 근육이 저도 리즈가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근육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리즈 아니시고 지금 좀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육이 있었을 때는 네. 한겨울에도 근육이 빠질까봐 찬물로 네. 샤워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게 막 틀어질까봐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금목걸이 이런 건 했던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몸을 되게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네. 한때는 이제 추성훈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지금은 추성훈에서 임영웅님으로 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배도 나오고 아저씨가 돼서 근육도 다 빠지고 자녀들이 약 올려요. 옛날 사진만 보고 이랬던 아빠는 어디 갔냐고 약 올리는데 그럴 땐 저도 냉수로 항상 네. 한겨울에도 네, 했었죠. 사나이즈. 네. 오늘 방송에 대해서 유쾌하다. 오늘 음. 너무 믿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은 내 일상 속에서의 자세가 중요하다. 매우 중요. 매우 중요. 그리고 온찜질과 냉찜질을 잘 활용한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중요하다. 그리고 네. 스트레칭까지. 스트레칭도 중요하다. 요게 기본이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완성되신 분들은 운동을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면 네. 요거 이제 병원행. 네. 병원 오시면 바로 제가 다시 이런 걸 여쭤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또 오늘 시청자분들 가운데 좀 만성화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그럼요. 같은데요. 통증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꿀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꼭 통증 얘기 어떨 때 아팠다. 어떨 때 안 아프더라. 이거를 정해놓으면 네. 그것이 적혀져 있으면 그거를 나중에 종합해보면 본인에게 적합한 운동과 자세와 치료법들이 루틴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통증 일기는 강추드립니다. 네, 그리고 등통증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등통증을 배제하기보다 선생님이 등통증일 수 있다 하면 좀 저희는 받아들이는 조금만 믿어주십시오. 비욘디 가족분들이 네, 조금만 되었으면 믿어주십시오. 좋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유익한 시간 한라수목원에서 이준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매주 토요일 2시 네, 비욘디 국가대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하실 분들은 다시 보기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